형법 제250조 본조에 의하여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살인은 그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죄목인데요. 하지만 몇몇의 이들은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철학과 망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앗아가버리며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연쇄살인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역대 최악의 연쇄살인범 5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리차드 라미레스. 그는 1984년부터 1년간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서 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교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습격과 폭행, 강간, 강도 등을 저질렀었는데요. 보통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의 취향 혹은 일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피해자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그의 범행 대상은 10살도 채 안 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80대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인종과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데다 살인을 저지를 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기괴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미레스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여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들의 눈알을 파내어 기념품으로 가지는 데다 그들의 몸 혹은 벽에 악마를 숭배한다는 의미로 펜타그램을 남기며 자신을 나이트 스토커라 칭했는데요. 이후 본인의 신원을 감추는 데 일절 관심이 없던 라미레스는 그가 도난한 차량 중에서 발견된 자신의 지문을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고 결국엔 자신을 알아본 행인들에게 잡혀 한참을 두들겨 맞다가 뒤늦게 온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그렇게 14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통해 라미레스의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결국 그는 2013년 림프종 합병증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네요. 2. 제프리 다머. 1960년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태어난 다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심각한 방임, 방치와 애정 결핍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평소에 다머는 언제나 서로 싸우기 바쁜 부모님을 피해 숲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주로 흥미를 느끼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죽은 동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다머는 동물의 사체를 해부해 그 속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생겼으며 뼈들이 내는 소리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청소년기를 가졌던 그는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이혼을 시작으로 집에 혼자 남겨져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릴 적부터 가졌었던 동물에 대한 관심은 이윽고 사람으로 향하게 되었고 끝내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다모는 1978년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 동성애자이기도 했던 그는 살인 대상인 남성을 집으로 유인하여 죽인 뒤 그 시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거나 시체를 절단하고 그 인육을 먹었으며 나머지는 염산과 같은 화학품으로 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살인을 시작으로 4년간 17명이나 살해한 제프리 다머는 1992년 재판을 통하여 징역 937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같이 수감되어 있던 죄수 동료 둘에게 살해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러키의 중심으로 살인을 저지르던 다머에겐 이후 미러키의 식인기라는 별명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3. 존 웨인 게이시. 미국의 대표적인 연쇄살인자이자 광대살인마로 이름을 날린 그는 평소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다재다능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게이시와 함께 살던 지역 주민들은 그를 따르고 존경했었습니다. 실제로 게이시는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광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 자신만의 퍼포먼스 캐릭터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거나 여러 자선 행사에 참여해 모금 활동과 기부를 진행했었는데요. 한창 게이시의 사업이 번창할 무렵 그의 마을에선 어린 소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어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라지기 시작하자 처음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윽고 경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범행임을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할 무렵 실종되었던 사람 중 하나인 피스트는 새로운 사정을 만난다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약국을 다녀간 뒤 실종된 것을 토대로 조사하자 그 약국의 새로운 사장이 바로 게이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그의 집 마루 밑에선 끔찍한 악취와 함께 무수한 시체가 발굴되었으며 결국 1978년 존 웨인 게이시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살인을 시작하여 최소 30여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렇게 그는 1994년 스테이트빌 교정센터에서 독극물 주사로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나갔고 언제나 그 주변엔 한 광대가 있었다고. 4. 피터 크루텐. 독일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이자 일명 뒤셀도르프의 흡혈귀라고 불리는 크루텐은 1883년 쾰른의 한 가난한 집에서 13명의 아이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최악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여러 경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가족들과 함께 뒤셀도르프로 이산 이후 방화와 절도를 일삼던 크루텐은 몇 번이나 형무소에 오가던 와중 어느 날 들깨 포획가로 고용되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들깨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며 날이 가면 갈수록 잔혹하게 성장하게 된 그는 1921년부터 2년간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무참히 살해, 그 피를 마시는 모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려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디셀도르프의 흡혈귀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이 죽이다만 한 여성으로 인해 경찰에게 잡히게 된 크루텐은 재판이 시작된 지 90분 만에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는 1931년 웃는 얼굴로 끔찍한 말들과 함께 기요틴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5. 루이스 가라비토. 1957년 콜롬비아의 어느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 갖은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던 아버지로부터 10대 시절을 보내던 그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지만 가출한 뒤에도 동성애 취향의 성인 남성들에게 온갖 굳은 일과 성폭행을 당하는 등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할래야 형성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가라비토는 성인이 되어 1992년부터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172명에서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당시 콜롬비아는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거리에선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거나 또한 이를 범죄에 연결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우연히 어느 구덩이 속에서 27구의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어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연쇄살인임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의 시신이 추가로 나왔으며 대부분의 살해 수법이 비슷한 것을 토대로 용의자는 단 한 명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1992년에 잡히게 된 가라비토는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살인을 아주 자세히 밝히고 희생자가 어디에 묻혔는지 또는 어떻게 죽였는지 직접 안내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결국 2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로부터 야수라고 불림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최악의 연쇄살인범 5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들을 알려드립니다의 알모지였습니다.